네, 안녕하세요. 기능의 해부학 마지막 수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진행을 하면 무릎 관절은 대퇴에서 내려오는 몸쪽에서 먼 뼈와 여기 보이시죠? 몸쪽에서 먼 뼈와 티비아라고 하는 새로운 뼈, 이 두 개가 만나는 부위가 무릎 관절입니다. 그 옆으로 피블라라고 하는 새로운 뼈가 하나 붙어 있는데 얘는 직접적으로 관절되어 있지 않고 여기 보이시는 요 티비아라고 하는 아랫뼈와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입니다. 이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 넙다리뼈의 몸통에서 먼 쪽에 있는 뼈와 정강뼈라고 하는 티비아의 뼈의 위로 무릎뼈라고 하는 약간 떠 있는 뼈가 있고 그 위로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들이 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무릎 관절은 대퇴골이라고 하는 넙다리뼈가 굉장히 큰 뼈 중에 하나이고요. 이게 만나는 위치에서 굉장히 큰 관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인대들이 있어서 인대와 근육에 의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 뼈 자체가 갖고 있는 체중 부하의 역할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 무릎 관절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긴 뼈에 이 골반에서 내려오는 무게가 이 무릎을 통해서 발목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에서 먼 이쪽 부분들, 무릎 쪽으로 뼈가 굉장히 단단하고 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렇게 두 개의 뼈가 되어 있는데 무릎뼈 밑으로 내려 있는 뼈와 주변에 붙어 있는 종아리뼈의 합부분들이 이 안쪽의 복사뼈, 바깥쪽의 복사뼈 이렇게 두 개의 발목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발목 관절을 보시게 되면 무릎에서 내려오는 요 티비아라고 하는 뼈의 모양과 바깥쪽에 붙어 있는 종아리뼈, 피블라라고 하는 뼈의 요 두 모양이 마치 디귿자의 모양처럼 안쪽 메디알 파트에서 이 바깥쪽을 서로 잡아주고 있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몸의 안쪽에 나와 있는 복사뼈고요. 여기 바깥쪽에 있는 게 바깥 복사뼈입니다. 안쪽에 비해서 바깥쪽에 있는 복사뼈가 더 길기 때문에 발목이 바깥으로 회전하는 동작이 일어나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피블라라고 하는 종아리뼈가 여기를 막아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발목이 바깥쪽으로 접질리기보다는 이 안쪽에 공간이 많은 이쪽으로 반대로 몸의 안쪽으로 꺾이는 그런 접질리는 형태들 우리가 스프레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더 잘 나타나는 이유가 이 안쪽에 있는 융기보다 바깥쪽 피블라 종아리뼈의 융기가 더 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릎뼈는 약간 씨앗 모양의 이렇게 둥글게 된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위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네 개의 근육이 텐던, 파텔라 텐던이라고 하는 형태로 티비아 무릎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안쪽들을 살펴보면 요 파텔라가 사실은 요 위쪽에 위치해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절제해서 이렇게 내려서 안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관절면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관절면의 충격 완화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요 부분들을 우리가 연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골들이 안쪽 메디알 파트에 있는 걸 우리가 안쪽 반달 연골, 바깥쪽에 있는 연골을 우리가 가쪽 반달 연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연골이 손상되면 무릎이 아프고 등산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 아픈 현상이 있었을 때 연골이 손상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유가 요 안쪽에 있는 반어쌍 연골과 바깥쪽에 있는 연골이 손상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반달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달이 가운데 이렇게 둥글게 된 보름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초승달처럼 반달의 모양이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 반달 연골, 그리고 이쪽이 바깥쪽에 있는 연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요 뒤쪽에서 반달 연골들이 더 잘 보이게 되는데, 이 바깥쪽 뒤쪽에서 보이는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형태로 위에 있는 무릎뼈 그리고 아래에 있는 뼈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충격 완화해 주는 역할로 되어 있고, 연골은 마치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사이에 껴서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골들의 역할들은 제가 보내드린 그 모양이나 구조들은 보내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골을 잡고 있는 십자인대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넙다리뼈에서 피블라라고 하는 넙다리뼈에서 잡고 있는 십자인대는 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잡고 있어서 이 바깥으로 미끄러지는데 저항의 역할들을 하게 되고, 이 인대가 끊어지게 됐을 경우에 무릎을 잡아당기면 이 무릎뼈가 바깥쪽, 앞쪽으로 늘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십자인대입니다. 반대로 후십자인대라고 하는 건 이 위쪽에 있는 뼈와 아래쪽에 있는 티비아가 반대로 미끄러지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뼈가 뒤로 빠지는 현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후방 십자인대입니다. 이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왜 십자인대냐면, 앞쪽을 향해 있는 인대와 뒤쪽을 향해 있는 인대가 서로 크로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막아주고 있는 인대를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라고 하고, 뒤로 밀리는 걸 막아주는 걸 후방 십자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스크류홈 모션들을 수업 시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스크류홈 모션을 보시게 되면 이 안쪽과 바깥쪽에 보시면 요 바깥 파트에 있는 관절의 융기는 좁고 높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좁고 높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이 가쪽 융기 같은 경우는 좀 더 둥근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 있는 융기 같은 경우는 낮고 긴 관절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관절면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회전을 이루었을 때 이 어느 각도에서 만나는 요 범위와 바깥쪽에서 만쪽과 같이 만나는 범위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회전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특히 대퇴 내측에 있는 관절면이 외측보다 앞뒤로 더 길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보시는 이 관절면에서 한쪽은 좁고 높기 때문에 관절면의 길이가 이 정도, 대략 뭐 일정 부분을 설명하면, 안쪽에 있는 관절 융기는 낮고 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에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면서 스크류, 그러니까 나사못처럼 회전하는 형태의 굴곡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크류 홈 모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무릎 관절이 관절면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이 모양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안쪽 부분들이 이쪽이 메디알 파트이고요. 이쪽이 라테랄 파트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관절 융기는 좁고 높은 형태, 안쪽은 낮고 넓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티비아가 이동을 하는 순간
어느 정도 낮고 좁은 면적을 다 만나고 나면 이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있는 낮고 긴 이 피머의 헤드에 요 남아있는 면적에서 이 밑에 붙어 있는 회전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남는 공간으로 이 티비아의 무릎뼈가 회전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락킹, 서로 걸리는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뼈는 바깥으로의 회전이 일어나고 위쪽에 있는 뼈는 안쪽으로의 회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엇갈리면서 잠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들 같은 경우 이 안쪽과 바깥쪽에 회전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요 관절 면에서의 요 비틀림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비틀림 현상이 관절 연골, 반월상 연골이 이 사이에서 단단히 잡혀지면서 이 사이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을 많이 사용하거나 등산, 뭐 앉았다 일어났다는 동작들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은 이 비틀림의 힘에 의해서 안쪽, 바깥쪽에 있는 연골들이 닳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이 직선의 움직임이 일어났다면 이 연골은 굳이 손상을 받을 확률이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회전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연골들이 요 위에 있는 피머와 티비아의 충격을 비틀리면서 받아주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게 이 엉덩관절과 무릎의 자세에 의해서도 이 안쪽에 있는 메니스커스 또는 바깥쪽에 있는 관절 연골들이 손상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들은 우리가 Q 앵글이라고 해서 이 대퇴사두근에 내려오는 힘선에 따라서 이 파텔라의 뼈의 움직임들이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거나 위로 끌려 들어가거나 바깥쪽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슬개 대퇴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안쪽의 허벅지 근육들이 발달을 하지 못한 경우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이 강해서 무릎뼈가 바깥쪽으로 당겨지고 무릎은 안쪽으로 휘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요 무릎 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근섬유의 이런 슬개 대퇴각 끌고 들어가는 각도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Q 앵글을 재는 방식은 우리가 이 대퇴 골드의 역학적 축과 해부학 축을 배운 것처럼 해부학적 축의 고관절은 대퇴 골드의 경선과 피머의 요 중간 골반 사이에 각도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이 대퇴골두와 대퇴뼈의 사이의 각도를 재서 기울임 각이라고 하는 골반의 대퇴뼈의 움직임들을 또는 기울기 각들을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중심이 되는 게 고관절이 아닌 무릎 관절을 중심으로 보고 이 무릎 관절을 잡아당기고 있는 근육의 각도를 잰 게 우리가 쓸게 대퇴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릎뼈의 중심을 연결해서 ASIS라고 하는 이 슬개골의 중심점과 이 골반의 연결성, 역학적 축의 각도와 대퇴골, 이 대퇴골에 붙어 있는 네 개의 쿼드리셉스라고 하는 대퇴사두근의 방향의 각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각도들이 골반의 길이가 크거나 대퇴골의 모양이 커서 여자들처럼 이렇게 큰 모양을 하고 있게 되면 무릎뼈의 각도의 Q 앵글이 커지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릎뼈는 바깥쪽으로 휠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거나 또는 대퇴골의 요 각도가
너무 일자로 떨어지면 Q 앵글의 각도가 작아서 오히려 바깥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커지며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형태의 무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역학적 축과 해부학적 축은 기울임 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무릎을 중심으로 고관절의 피머의 기울임 각은 정상이라고 할 때 무릎 자체의 Q 앵글이 안쪽으로 쏠리거나 또는 바깥쪽으로 쏠리면서도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13도에서 18도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큰 이유가 여자는 골반이 넓고 이 대퇴의 무릎뼈의 기울임 각은 정상이나 대퇴골에서 멀리 위치한 Q 앵글에 의해서 좀 더 각도가 높기 때문에 여자 축구 선수들 또는 여자 선수들 중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Q 앵글에 있습니다. 이 대퇴 슬개각은 요 파텔라의 중심부와 이 대퇴 사두근의 각도를 잰 요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휘는 각도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X다리 형태라고 표현을 하고, 이 각도가 안쪽을 향해서 휘는 걸 우리가 O다리의 형태라고 하는데, 태어나서 O다리의 형태로 갖고 있는 건 이렇게 15도에서 두 발로 서는 1세와 2세 사이에서는 일자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리 힘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대퇴사두근의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오히려 무릎이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이 X다리의 형태를 보이며, 이 정상적인 곡선들이 나이가 들면서 2차 성징이 나올 때까지 정상 범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 발달 치료 또는 O다리, X다리를 교정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인 14세 또는 12세를 중심으로 교정을 했었을 때 가장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고, 이때의 교정 패턴은 고관절보다는 대퇴사두근의 정렬을 무릎 관절과 맞춰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에 대한 키 크기 운동 치료 또는 오다리 X다리에 대한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선 이 대퇴사두근의 운동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밑으로는 발목 관절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발목 관절은 티비아의 뼈가 안측의 복사뼈를 구성하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이 종아리 뼈라고 하는 피블라의 뼈가 단순히 이 티비아의 뼈에 관절을 이루고 있지 위에서 눌림 현상이 일어나거나 다른 거와 같이 관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위에선 관절이 되어 있지 않으나 밑에서는 좀 더 긴 뼈의 형태로 바깥쪽에 가쪽 복사뼈를 구성하고 있어서 이런 디귿자 모양의 형태로 발목 관절에서 이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뒤쪽에서 보게 될 경우 이 발바닥의 모양이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건데, 이 족저근막을 위로 연결돼서 이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하는 종아리의 인대와 텐던과 건과 연결돼서 종아리 근육들을 이루고 있는 파트입니다. 이 앞쪽으로는 발목뼈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발목뼈는 손목뼈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뼈가 모여서 등을 구성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목말뼈라고 하는 뼈가 이 디귿자 모양의 형태로 발목을 구성하고 있고, 이 목말뼈 아래로 종골이라고 하는 요 발 뒤꿈치 뼈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발 뒤꿈치 뼈 뒤쪽으로 아킬레스 건이 붙어 있고, 이 밑으로 족저근막이 붙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발등을 봤을 때 위로 잡고 있는 뼈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 발등에 있는
요 뼈를 우리가 발배뼈, 말 그대로 발등을 구성하고 있는 뼈이고, 이 발배뼈 앞쪽으로 큐네폼이라고 하는 쐐기뼈가 한 개, 두 개, 세 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큐보이드라는 입방뼈가 종골에서 밀어지는 요 중간다리 역할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발목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허리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탈루스라고 하는 뼈와 앞쪽에 있는 뼈들이 발등을 구성해서 이 약간 오목한 모양들을 하고 있는 거고, 뒤쪽에 있는 발 뒤꿈치 뼈가 무게 중심을 잡으며 여러 개의 뼈들이 조각조각 모여서 체중을 분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옆모습을 보게 되면 발활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글게 발의 아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티비아에서 내려오는 힘을 거골이 받치고 종골로 뻗쳐나가고 앞쪽으로 뻗어나가는 힘을 요 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 스프링처럼 받쳐줘서 무게 중심을 앞, 뒤, 아래에서 같이 받쳐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 발 뒤꿈치 뼈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서 이 뒤쪽으로 아킬레스 건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걸을 때 발 뒤꿈치를 이렇게 바닥에 닿게끔 하는 역할들로 되어 있습니다. 요 뼈들을 보시게 되면 이 우리 몸에서 이 굉장히 무게 중심들을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발목이 움직일 때 약간의 비끗한 축으로 발등이 안쪽으로 모아지는 동작 또는 바깥쪽으로 더 벌려지는 동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이 안쪽 복사뼈와 바깥쪽 복사뼈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이런 회전 운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 발의 안쪽에 붙어 있는 안쪽 복사뼈와 바깥쪽 복사뼈의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쐐기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발등 굽힘이 일어나게 될 때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 건, 그 주변에 있는 근육에 의해서 이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이 탈루스라는 목말뼈가 쐐기처럼 이 발등이 더 이상 많이 굽혀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들까지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이 인대뿐만이 아닌 이 거골에서의 움직임까지도 이 발목에서의 브레이크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발목의 무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고, 움직임에서의 발등의 이 부하를 줄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발바닥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상의 발 아치가 있는데, 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 느슨해지거나 또는 발목뼈의 모양들이 흐트러지게 돼서 아래쪽으로 무너져 있는 걸 편평발이라고 합니다. 풋프린트, 발바닥의 모양을 찍었을 땐 발활의 안쪽에 닿지 않는 부분들이 마치 하나의 이런 발바닥처럼 넓게 찍히는 모양을 보이는 게 우리가 말하는 평발입니다. 편평발. 그러나 만약에 하이힐을 많이 신거나 발을 오목한 형태로 많이 쓰게 되면 발활이 정상보다 높아지면서 안쪽의 아치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발의 모양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발목의 발활이라고 하는데, 이 발활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으로 길게 되어 있는 발활과 위로 붙어 있는 형태의 비닐하우스처럼 철제 지붕처럼 가로로 잡고 있는 발활이 있어서 서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의 부하를 지지하는 역할과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물로서 활용이 됩니다. 이 발활이 너무 높은 케이스가
하이힐을 많이 신거나 발등이 너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은 이 롱기튜드널 아치라고 하는 세로 발활이 짧아져서 위로 솟구치는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평발 같은 경우는 발바닥 근막이 너무 느슨해서 위에서 체중이 누를 때 수많은 무게 중심들이 이 근육들을 늘림으로써 이 발의 안쪽에 그러니까 지지해줘야 되는 세로 발활의 구조물이 늘어나서 얘가 안으로 무너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의 압력 분포는 이 뒤꿈치가 60%, 앞발이 30%, 중간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 중간발에서 받쳐줘야 되는 내재근들이 약하거나 인대들이 약하게 되면 체중에 의해서 안쪽이 무너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발목에 관련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